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흥미로운 소식 모두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0월 1일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내일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내일 새벽 4시에 아스날과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번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는 아스날이 유리한 상황인데요. 배당을 살펴보면 아스날의 승리가 정배당으로 잡혀있고, 만약에 파리 생제르맹이 승리하게 된다면 5배당이 나오면서 배당만 봐도 이번 경기는 아스날이 유리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 팀의 리그 순위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스날은 현재 4승 2무 12득 5실점을 기록하면서 프리미어 리그 3위에 랭크되어 있고, 현재 빡세기로 유명한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을 노리고 있는 아스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 앙에서 5승 1무 20득 5실점으로 전적이나 골 득실만 봐도 아스날과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잘하고 있지만, 양 리그 간의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전력이 더 강한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스날과 경기를 하기 전에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경기에서 이강인을 가짜 9번으로 기용하면서 최전방에 배치했고, 이강인은 키도 작은데 상대 센터백 191짜리 센터백과 몸싸움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정말 상대 수비를 농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리 생제르맹에서 골을 넣고 있는 선수들의 분포도를 보면 바르콜라가 리그에서 6골, 그리고 덴벨레가 4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이 두 선수도 팀의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아스날과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 전에 엔리케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엔리케 감독은 충격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고, 무례하게 질문을 계속하는 프랑스 기자를 참교육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재밌었거든요. 어떤 소식인지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어제 엔리케 감독은 아스날과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프랑스 팀이잖아요, 파리 생제르맹이. 근데 프랑스 국적에 아까 보셨죠? 4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덴벨레를 이번 아스날 원정 명단에서 제외하는 충격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프랑스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엔리케 감독님, 아스날과 경기에서 덴벨레를 빼버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엔리케 감독은 대답을 하였는데, 누군가가 팀의 의무와 요구사항을 존중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경기가 다가오는 중요한 한 주였는데 저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를 바랬습니다. 따라서 저는 덴벨레를 내버려 두고 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제 목표는 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팀을 만드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팀을 만드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 특정 상황이 있습니다. 어제 덴벨레를 팀에서 제외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배 더 많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라면서 이번 아스날 원정 명단에서 덴벨레를 데리고 가지 않았는데, 덴벨레가 이번 아스날 원정을 앞두고 팀의 기율을 어지러뜨리는 행동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덴벨레를 이번 명단에서 제외해버린 엔리케 감독이었습니다. 와, 정말 이 엔리케 감독도 성격의 한 성격 하나 봅니다. 근데 마지막에 약간 도망갈 구멍을 파놨죠.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덴벨레가 말을 안 들어서 요번에 아스날 원정 명단에는 넣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속 명단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라고 프랑스 기자들을 진정시키는 엔리케 감독이었습니다. 정말 엔리케 감독이 대단한 게, 지금 예를 들어서 토트넘이 중요한 유로파 리그 원정 경기를 떠나는데 거기서 메디슨을 안 넣고 스쿼드에 포함하지 않고 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엔리케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엔리케 감독의 기자회견의 인터뷰는 계속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좋은 상황은 덴벨레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에 팀을 만들기 위해서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파리에 있는 마지막 날까지 저는 파리 생제르맹의 팀을 만들 것입니다. 용감하고 대담하며 좋은 축구를 하는 팀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처럼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면서 엔리케 감독은 덴벨레를 제외시켰는데 이것은 좋은 축구를 하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엔리케 감독은 계속 기자회견 내용으로 이어가는데 저는 이사회, 스포츠 디렉터,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회장, 구단의 지원을 받아서 덴벨레를 선수단에서 제외했고 그 이유는 팀을 만들기 위해 그 사람들이 저를 감독으로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덴벨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덴벨레는 제 팀에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엔리케 감독이었습니다. 이렇게 덴벨레를 넣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엔리케 감독이었지만 프랑스 파리 기자들에게는 이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았나 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덴벨레는요 라면서 계속 무한 덴벨레 질문을 하는 프랑스 기자였나 봅니다. 그러자 엔리케 감독은 결국 빡쳐버리면서 분노가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덴벨레에 대한 4번째 질문을 받았는데 그러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덴벨레에 대한 질문에 더 이상 답변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덴벨레가 파리 생제르맹 경기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바르셀로나와 홈 경기에서도 패배했고 밀란과 경기에서도 패배했고 뉴캐슬과 경기에서도 패배했습니다. 덴벨레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당신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무섭네요. 하면서 덴벨레에 대한 무한 질문을 해버리자 아니 뭐 덴벨레가 그렇게 대단한 선수인 것 같아? 덴벨레 나왔어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졌다고. 덴벨레 질문 그만하라고 라면서 분노가 폭발해버린 엔리케 감독이었는데 이 질문, 이 반응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국에서도 볼 수 있는 반응이었는데요. 영국에서도 계속 해리케인, 메디슨 이렇게 계속 자국 선수들에 대한 질문을 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도 덴벨레 이렇게 계속 자국 선수들에 대한 질문을 해버리자 엔리케 감독은 빡쳐버렸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엔리케 감독이 이렇게 덴벨레를 아스날과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과감하게 제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강인 선수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고요? 이제부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강인 선수가 지난 리그앙에서 2주의 팀에 선정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어디 포지션에요? 바로 최전방 공격수 포지션에 이강인 선수가 평점 9.01을 받으면서 후스코어드닷컴이 선정한 리그앙 2주의 팀 6라운드에 선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와, 정말 지난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이브로 보신 분들은 정말 아실 겁니다. 이강인 선수가 정말 최전방에서 너무너무 잘해줬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최전방에서 너무 잘해버리자 상대팀 2명이 너무 빡쳐버려서 태클을 하다가 경고를 선물 받는 모습까지 연출되면서 이강인 선수는 너무 잘했고 심지어 이강인 선수가 키가 한 170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키가 191이나 되는 상대 센터백을 기술로 농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강인이 최전방 공격수로도 뛸 수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엔리케 감독은 덴벨레를 과감하게 쳐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강인과 덴벨레의 이번 시즌 스탯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강인이고요. 이강인, 여기가 덴벨레입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는 지금 3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어시스트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패스 정확도가 어마어마한데요. 251개를 성공시켰는데 패스 정확도가 93%, 그리고 롱패스도 12개 성공시켰는데 패스 정확도가 92.3%나 됩니다. 그리고 기회 창출을 15번이나 한 이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성공률도 상당히 준수하고요. 드리블 성공률도 9번이나 성공하면서 무려 60%나 되는 드리블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아무리 드리블 잘 친다고 하더라도 한 50% 정도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여튼 이렇게 엄청난 스탯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인데, 이번에는 그럼 덴벨레의 스탯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4득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시스트를 3개 기록한 덴벨레였고요. 그리고 패스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150개 정도 성공해서 패스 정확도가 84.2%가 되고, 정확한 롱패스는 5개만 성공해서 80%대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 창출은 12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드리블 성공은 12개를 성공했지만 이 선수가 오른쪽 윙어로 나오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자리에서 뛰려면은 드리블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많이 시도해서 12개를 성공했지만 드리블 성공률이 48%밖에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덴벨레는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오른쪽 윙어로는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덴벨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덴벨레를 아무리 규율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엔리케 감독은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아스날과 챔피언스 리그 원정 경기에서 이렇게 덴벨레를 버렸는데, 이렇게 덴벨레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이강인 선수의 다재다능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이강인은 지난 경기에서 정말 엄청나게 가짜 9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최전방에 하무스가 저는 제일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무스가 부상으로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는 포화가 된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루이스, 네베스, 그리고 에메리, 비티냐, 이강인까지 5명이서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강인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가짜 9번으로 정말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실제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고, 그 경기가 끝난 후에 엔리케 감독이 직접 다재다능한 선수라고 이강인을 극찬할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이번 경기에서 가짜 9번으로 기용할 가능성도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덴벨레 없으면은 누가 오른쪽 윙어로 뛰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엔리케 감독은 이쪽에 콜로 무아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가짜 9번 가운데 공격수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콜로 무아니를 중앙에 쓰는 대신에 이 덴벨레 자리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자기가 프랑스 국적이라고, 여기가 프랑스란 말이에요, 파리 생제르맹이. 그래서 프랑스 국적의 선수라고 약간 까불었겠죠, 덴벨레가. 훈련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규율 쪽에서 팀의 기강을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자 바로 덴벨레를 제외시켜 버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강인 선수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강인 선수 덕분에 팀의 기강도 잡고, 그리고 말썽꾸러기 덴벨레도 이번 기회에 혼내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아스날이 지금 이번 시즌에 가장 어려운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과감히 덴벨레를 내쳐버리면서 너 말 안 들으면 그냥 아웃이야, 프랑스 선수들 까불지 마, 지금 덴벨레도 아웃시켰어 라면서 팀의 기강을 잡을 수 있게 만들게 해준 이강인의 다재다능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내피셜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어쩔 수 없겠는데, 제가 다 근거를 가지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 예상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내일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아센시오가 부상에서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대신에 선발로 나오고, 이강인 선수는 이제 후반에 교체 투입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강인 선수의 다재다능함이 엔리케 감독에게 팀의 기강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여러 선수들과 경쟁을 하면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앞으로 한국 축구를 이끄는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